안녕하십니까. 김학형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득공제 중에 기본공제 그리고 추가공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맞습니다. 교재 다들 준비하셨죠? 이거 국세청 법인세과 가까운 세무서 법인세과 가셔서 받아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PDF로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이거를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세액 흐름을 한번 볼게요. 저번 시간까지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오늘은 요 소득 공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죠. 있습니다. 소득 공제에는 인적 공제가 있고 그게 인적 공제 안에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인적 공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에 대한 공제죠. 사람. 연금보험료 공제는 뭐죠? 사람이 아니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공제도 신용카드 공제도 있고 그리고 요거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공제 금액과 필요경비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을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기본공제 여기 있죠? 추가공제 여기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인적공제예요.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번모가족 이런 거를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라고 합니다. 인적공제. 사람에 대한 거죠. 이런 건 그냥 돈에 대한 거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죠. 기본공제라는 것은 한 명당 150만원을 받는 겁니다. 본인 당연히 되죠. 나이, 동거요건 이런 거 안 따집니다. 소득요건, 당연히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배우자 있죠. 나이, 100살이어도 상관없어요. 동거요건,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저기 필리핀 가 있어요. 그 소득요건은 요거는 따져야 돼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 알바나 몇 번 좀 하고 이랬으면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고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배우자가 나 몰래 숨겨놓은 부동산이 있었어. 그래서 요거를 팔았어요.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있었던 거야. 100만원이 넘겠죠, 양도소득이면. 그래서 나중에 연말정산에다가 기본공제 넣고 했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죠. 불부합이래. 그럼 떴대. 소득금액이 있는데 넣었다. 그럼 배우자가 재산 있는 게 이렇게 들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모님도 그렇죠. 부모님도 소득 요건 있는데 파신 게 있으면 걸리는 거죠. 부양가족 공제 60세 이상이셔야 되고 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시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동거 요건 있어야 되고 직계 비속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입양 20세 이하여야 돼요.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필리핀 가 있죠. 근데 소득 금액은 따져요.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형제 자매 중학생 동생이 있어. 그러면은 같이 살면은 내가 부양을 하면은 또 그렇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얘가 아주 뭐 상당히 머리가 좋아서 뭐 비트코인을 막 해서 뭐 돈을 막 몇 천만 원씩 받았다. 뭐, 좀, 또 이게 불부합이 걸리겠죠. 수급권자, 위탁아동, 뭐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근데 이 소득요건이라는 게 참, 그래요. 아직 소득을 모르잖아요. 2012년 귀속이니까. 뭐 배당소득, 이자소득, 뭐 사업소득 있는 게 아직 뭐 5월이 돼야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만약에 사업소득이 있어요. 배우자가. 그러면은 뭐 물어보는 수밖에 없죠. 이번에 뭐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을 것 같아? 뭐 넘을 것 같으면 넣는 거고. 보통 이 그래갖고 전년도 거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고서 많이 따집니다. 그런 거는 홈택스에 가시면은 거기 뭐 내 마이 홈택스인가? 그쵸. 하여튼간 거기 클릭하면은 지금 2002년, 22년 귀속이니까 21년 귀속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걸로 따져갖고 뭐 임시 방편으로 쓰는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기본공제 이렇게 받으면은 150만원, 나이 요건, 동거 요건, 소득 요건 이렇게 따지셔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지금 같이 안 살아, 특히 뭐 그렇죠, 형제 자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일시 퇴거자 동거 가족 상황표를 내면 됩니다. 소득자와의 관계, 보통 이게 형제 자매죠. 뭐 어디 좀 외지에 나가 있거나 그러면은 뭐 학교를 다닌다. 그러면은 뭐 재학증명서랑 같이 내고, 뭐 몸이 아프다. 그럼 요양증명서 하나 내고, 일을 해. 회사를 다녀. 그러면은 재직증명서 하나 내고, 걔가 내 동생이라는 거를 증명해야 되니까 주민등록등본을 한 번 내고, 뭐 이런 거 구비서류 내서 동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를 작성해서 회사에다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보관을 하는 거예요. 뭐 국세청에다 내는 건 아닙니다. 일종의 뭐 각서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원천징수 의무자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 뭐 세무서에서 뭐라 그러면은 뭐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공제였고, 또 추가 공제라는 게 있어요. 요 기본 공제 대상자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모의병자, 형제자매 이런 분들, 이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서 부모님이 또 70세 이상이야. 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그럼 100만원 추가로 또 공제를 받습니다. 장애인이 있어. 우리 가족 중에 기본 공제 대상 중에. 그럼 200만원 또 공제가 되는 거고.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 증명서를 내야 돼요. 뭐 장애인 같은 경우는 뭐 구청에서 발급하는 뭐 복지카드 같은 게 있죠. 장애인 등록증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뭐 사본 같은 거 해서 회사에다 내면은 회사에서 또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 중증 장애인도 해줘요. 장애인 공제를.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의사한테 가서 장애인 증명서 좀 써줘라. 이렇게 또 많이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뭐 국세 세무 공무원이나 세무사나 뭐 우리 회계팀이나 의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사들도 웃기는 거야. 장애인이 있어요. 의료법으로. 의료법상 어떤 게 장애인인지. 근데 세법상 장애인이래. 이런 건 자기들이 처음 들어봤대. 의사들이 그러는 거야. 세법상 장애인이 뭐니? 그거 어떡하라는 거야. 뭐 고혈압인데 장애인 증명서를 써달래. 아니 뭐 그렇죠. 고혈압 있는 사람이 뭐 수백만 명인데 그걸 써달랬는데 어떡하냐고 뭐 이렇게 문의가 옵니다. 그죠. 뭐 의사를 믿고 뭐 하는 수밖에 없죠. 의사가 써주면 우리는 뭐 비전문가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알아서 하시라. 양심껏 의사의 양심에 맡겨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지 카드 이런 게 있으면 확실한 거고, 또 뭐 유공자로 인한 뭐 상이자 이런 거 다 증명서가 있죠. 1급이든 2급이든 뭐 이런 건 상관 안 합니다. 무조건 장애인 증명서 있으면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부녀자 공제 요 두 케이스의 경우 50만원, 배우자 없는 여성이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배우자 있는 여성이 또 이렇게 해당이 되면 50만원을 받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하남, 외국인은 안 되고, 여성이 외국인이면 안 돼요. 또 한부모 공제, 배우자 없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존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또 1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동시 적용된다. 그러면은 4번을 적용하는 거예요. 한부모 공제. 요거를 넣고 이것도 추가로 이렇게 싹 받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다자녀 공제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녀가 많으면은 공제를 또 해주고. 근데 이런 거는 전부 세액 공제로 갔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러면 본인이 장애인이야? 그럼 됩니다. 배우자가 만약에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소득금액 따지죠. 나이 여건은 안 따집니다.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면 소득금액 따지고 나이는 안 따져요. 60세 이상이 들어들고 해당이 됩니다. 직계비속 뭐 마찬가지로 소득금액은 따지는데 나이는 안 따지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뭐 소득공제 중에서 좀 이건 간단한 거죠.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뭐 더 이상 뭐 드릴 말씀. 요게 좀 아까 소득금액 요거 확인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죠. 최대한 뭐 근로자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3장 기본공제하고 추가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학형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